그래서 11번 문제는 아마 목요일쯤 되면은 많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월급 주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영업부 월급은 급여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급여. 그 다음에 생산부 월급은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달라요. 쓰는 명칭 자체가.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나 이런 생산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월급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 줄 때 못 빼고 주죠? 세금 떼고 줍니다. 그 세금을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공제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공제 그러면은 회계나 세무에서는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급 줄 때 우리가 세금 빼고 주잖아요. 그래서 너 월급 200이야. 그럼 200이 안 들어옵니다. 평균 200 정도 받으시면은 월급은 한 180만 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얼마 세금 띈 거예요? 61,600원. 이거는 왜 부채라고 처리를 해야 되냐면 이건 직원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예수금. 예수금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려고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예수금이라고 나오면 내 돈 아닙니다. 회사 돈 아니고 남의 돈을 뭐 내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세금 납부하려고. 그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드렸대요. 268만 8,400원 자산의 감소. 근데 요즘은 현금으로 안 줍니다. 현금으로 주는 회사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뭘로 줘요? 통장으로 주죠. 근데 이런 분들은 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때는 미혼이었는데 저기 결혼하신 분들이 보너스는 현금으로 달라 그래요. 왜 그러지?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알았죠. 왜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지. 통장으로 들어오면은 내 맘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비상금 만들려고 보너스는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참고로 예전에 아는 형 사문서 위조해 준 적 있어요. 형수한테 삥땅 치려고 그 형 몇 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전 딱 한 번 만들어주고 말았는데 급여명세서 위조하고 계시더라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익적 지출. 앞으로 이 문구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비용 처리하라는 힌트인데 수선비 아니면 차량 유지비. 그래서 자동차 아니면 다 수선비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뭐라 그러냐면 패턴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패턴이 있어요. 요거 나오면 이걸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어쨌든 공장이니까 500번대입니다. 수선비 45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그리고 꼭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네. 전 이제 이해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건데 꼭 증가감소. 네. 참고로 증가감소 쓰는 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땐 이렇게 안 배웠어요.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답만 딸딸딸딸 외웠어요.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야. 그걸로만 거의 문제 풀었거든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니까 증가감소도 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빠르게 회수. 이거 저번에 문제 풀 때도 한번 적어드렸었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이 문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빠르게 회수나 조기 회수. 네, 조기나 빠르게나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조기 축구 아침에 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조기 구르면 빨리빨리. 네, 먹는 조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 써 있잖아요. 매출이라고. 네, 그러면 무슨 할인이 되는 거예요?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매입에 이 문구가 나오면 그때는 무슨 할인이 되는 거예요? 매입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인데 여기 보시면 300만원에 몇 프로예요? 2%. 그래서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시험 때 계산기 써도 돼요. 근데 컴퓨터용 계산기는 못 써요.
그래서 계산기가 있는 분들은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6만원. 할인의 뜻이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깎아주면 돈 받아야 될 게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뭐의 감소요? 수익의 감소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품 판매분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제품 매출이라고 적을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적냐면 이것 때문에 적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 목표는 분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개한 걸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채점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매출 할인이라고 치면 똑같은 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제가 옆에다 제품 매출이라고 썼죠. 그러면 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뭐를 적어, 그러면 요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걸 적어 놓으면 조금 더 찾는데 어때요? 빨라요. 근데 안 적으면은 문제를 또 읽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품 팔았네. 그러면 또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을 때 하나라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받아야 될 돈은 얼마였어요? 300이었죠? 자산감소 수정.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는 현찰 받으셨대요. 294만원 자산의 증가인데 뭔가가 좀 이상하네. 잠시만요. 어디 갔냐? 아닌데? 세팅은 맞구나.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요, 강풍정자에서 에어컨을 사셨는데 우리 에어컨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면 비품이에요. 아까 소모품은 1년 이내에 써서 없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소모품. 네. 그래서 여기는 비품입니다. 얼마치 사셨어요? 175만원. 그 다음에 25만원은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얼마 드렸어요? 2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5개월 할부잖아요. 그러면 할부라고 나오면 무조건 외상입니다. 그래서 미지, 급금 150. 안 줬으니까 부채의 뭐요? 증가. 무슨 전자? 강풍전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할부, 카드 이런 거 나오면 다 외상이에요. 신용카드도 외상입니다. 우리 카드 쓰면은 돈 바로 주지 않잖아요. 나중에 주잖아요. 그 다음에 16번 돈 들어왔습니다. 당좌예금으로. 근데 돈 들어왔는데 아는 돈이에요? 모르는 돈이에요? 모르는 돈이죠. 모르는 돈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과수금. 그래서 수금이 돈 받는 겁니다. 근데 왜 받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때는 가수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허진 안 쓰셔도 돼요. 쓰셔도 지장 없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6번부터 20번까지 여기도 일반 전표입니다. 공개해보세요. 해보시면은요, 16번 보시면 공장 생산직 직원의 회식비죠. 아이고. 우리 직원들 위해서 쓰면 뭐라 그랬어요? 복리후생비입니다. 근데 공장 잠시만요. 그래서 공장이면은 몇 번대세요? 500번대. 그래서 500번대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나오면은 저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라고 보시면 되세요? 외상. 그래서 미지, 급.
부채 증가, 국민 카드.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요즘에는 힌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17번 관련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리. 네.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옛날 문제라 안 나오는데 요즘 문제는 힌트를 줍니다. 뭐냐면 4대 보험 있죠. 네. 우리 4대 보험 내잖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원이 내는 세금은 고정되어 있어요. 무조건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게 예수금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내주시는 거예요. 회사도 냅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또 뉴스에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3.3%라고. 나중에 혹시 회사 갔는데 3.3% 세금 뗀데 그러면 프리랜서로 회사에 고용되는 겁니다. 프리랜서로 고용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도 시간 강사할 때 시간 강사는 대부분 다 프리랜서인데 지금은 정규직이지만 프리랜서로 하면 4대 보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프리랜서보다는 3.3%보다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월급은 3.3%가 좀 더 받기는 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노후에. 노후에 원래 제일 좋은 연금은 자녀가 잘 돼서 내 통장에다가 2, 300만 원씩 꽂아주면 제일 좋은데 그럴 확률이 낮잖아요. 저는 안 빼서만 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지라. 그래서 건강보험도 들어야 되고 연금 때문에 되도록이시면은 4대 보험 정상적으로 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회사에서 내주면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보험료 처리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외웠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면 줘요. 뭐라고 주냐면 회사 부담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 회사 부담부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셔. 이렇게 줍니다. 근데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회사마다 쓰는 명칭이 다 달라요.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건강보험을 보험료로 쓰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국민연금을 복리후생비로 쓰는 회사도 있고, 이게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때는 무조건 줍니다. 뭘로 처리하시오. 그래서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근데 저희가 지금 푸는 건 옛날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 힌트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뭘로 처리하시오 이런 문구가 없죠. 그리고 옛날에는 의료보험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보험이라 그래요?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뭘로 납부하셨대요? 현금. 그러면 현금 얼마예요? 1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직원이 내는 세금은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그래서 7만 5천원 부채 감소. 요건 누구 돈이라고요? 직원 돈이에요. 그래서 부채입니다. 내 돈 아니면 무조건 부채예요.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요? 회사 입장.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관리직은 800번대 복리후생비예요. 그래서 2만 5천원.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반반씩 냅니다. 그래서 내가 2만원 내면은 회사에서 얼마 내주는 거예요? 2만원. 그래서 이게 싫어서 3.3%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회사에다 요청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4대 보험 안 내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한테 플러스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플러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연금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뭐 주택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저것도 있잖아요. 사적연금이라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데 연금 드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잘 고민해서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연금공단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한 100만원 정도 꾸준히 지금처럼 60세까지 내면 한 100만원 정도 주신다라고 해요. 연금으로. 그 다음에 저는 보험연금이 있어요. 그거는 끝내놨는데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3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이기 때문에 5예요. 여기는 관리직이기 때문에 몇이에요? 8.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반씩 내는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1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처 직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직원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우리 회사 직원,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 그래서 거래처 직원이라고 나오면 접대비예요. 근데 접대비인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매출처라고 나오면 800건대, 매입처라고 나오면 500건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왜 나눠지냐면 매출이라는 건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의 뜻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팔이고, 매입처는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예요. 시험 보실 때 무슨 회사라고요? 제조회사. 그러면 살 때 원재료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재료는 공장에서 써요? 사무실에서 써요? 공장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매입처라고 나오면 5, 매출처라고 나오면 몇이요? 8. 참고로 이 5, 8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500번대, 800번대 정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내면 욕 먹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얼마는 내야 돼요? 10만 원은 내야죠. 그래서 가끔씩 거래처 여직원이 갑자기 전화 갖고 이럴 때 있어요. 저 결혼해요. 그러면 거기 직장 상사분한테 어느 회사 누구 격리 직원 결혼한대요. 그러면 10만 원 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과거하고 달라진 게, 요즘엔 결혼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청첩장만 왔는데 요즘에는 청첩장 안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계좌번호로 보내주면 돼요. 옛날엔 무조건 갔어야 되는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처남도 작년에 결혼했었는데 난리 났었어요. 왜 난리 났냐면 5층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3층에서 코로나가 나온 거예요. 양성이. 그래갖고 몇몇 사람만 대표로 이렇게 검사 받았는데 다행히도 다 음성 나와서 거기 오신 분들 다 검사 받진 않았는데, 또 요즘에는 뭐 한다라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더 풀어놨죠. 국가에서. 이제 걸리시면은 걸린 사람만 들어있는 거고, 예. 나머지 분들은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맞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또 바뀌었어요. 예. 오늘부터 이제 걸리면 주변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 안 맞은 사람은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집에 계셔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니신 분들은 이제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제는 풀어주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관리가 안 되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뭐 걸린 사람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조심한다라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철에서 저기 계신 분 한 분이 계속 기침하시더라고요. 어떡하겠습니까? 시기가 시기인데. 그 다음에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인데, 여기 잠깐만 좀 봐주세요. 분개하실 때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방법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일반 전표 있죠. 프로그램. 여기에다가 왠지 요 글씨가 마음에 들어. 지금 문제가 배당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쳐봐요? 배당. 치면 배당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는 게 모두 다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찍는 게 확률이 어때요? 올라갑니다. 그냥 아무거나 적는 것보다는 모르겠는데 왠지 요 글씨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왠지 요게 중요한 문구인 것 같아. 그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운 좋게 걸려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운 좋으면 하나만 뜰 때 있거든요. 나중에 나오는데 면제 얘기가 나와요. 면제 받았대. 그럼 여기에다 뭐라 붙여요? 면제. 그러면 하나만 나와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이렇게 한 번씩 쳐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당 나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걸 현금 배당, 주식으로 주는 걸 주식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받을 때가 있고요. 줄 때가 있어요. 저희 시험은 전산회계 1급은 주로 받는 거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받으면 좀 전에 쓴 것처럼 배당금 뭐요? 수익.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한다라는 뜻은 분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제가 아까 배당 치면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배당 치면 제가 적어드린 게 다 나와요. 여기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배당금 뭐예요? 수익. 그래서 무조건 모른다 그래서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왠지 이거일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한 번씩 쳐보세요. 그래서 전산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타자가 조금이라도 빠르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근데 이거 나오면 어렵습니다. 요게 그나마 제일 쉬운 거예요. 지금 푼 문제가. 배당금 수익이. 그리고 얘는 무조건 나오면 이건 이론에서 나옵니다. 왜냐면 분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분개 문제에 나오면은 요건 분개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안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기억할 게 많아서. 그 다음에 20번. 제가 아까 계약은 뭐가 아니라 그랬죠?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할 필요 없고 500만 원을 뭘로 받았어요? 현금.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먼저 받았다. 무슨 금이요? 선수금. 부채 증가 종록.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주면 선급금, 먼저 받으면 뭐요? 선수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요. 정리 다 되신 분들은 21번부터 또 25번까지 풀어보세요. 아, 2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개월간 대여. 그러면 1개월간 대여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죠. 그래서 짧게 빌려주는 걸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길게 빌려주는 건 무슨 대여금이라 그래요? 장기 대여금. 그래서 기냐 짧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돈 줬죠? 얼마 줬어요? 현금 500. 그러면 대여라는 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돈 빌려주면 현금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김영순 적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알아야 나중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거래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만뒀어. 근데 거래처를 안 적어놨어.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돈 받을 건 있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래처를 적는 이유는 거래처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돈 받아야지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런 거 안 적어 놓으면은요.
받을 사람은 기억 잘 안 나는데 줄 사람은 기억 잘 합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받을 사람은 헷갈리는데 줄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내가 얘한테 얼마 빌렸어. 얼마 줘야 돼. 그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22번의 키포인트는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쳐봐요. 프로그램에다가 교육. 그러면 교육훈련비라고 떠요. 그래서 교육받으면 뭐예요? 교육훈련비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관리직입니다. 관리직은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교육훈련비 10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10만원 줬죠. 자산의 뭐요?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3번의 협회비는 제가 이거 나오면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런 거를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이에요. 우리 적십자 회비 내라고 날라오잖아요. 이거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1년에 몇 번씩. 왜냐면 적십자 회비가 고지서처럼 생겼잖아요. 앞으로 바꾼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협회비니까 세금과 공과세요.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8이에요. 공부하실 때 여기 지문 봤더니 분명히 5나 8로 나눠야 되는데 5인지 8인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무조건 800번대입니다. 애매할 때 있어요. 애매하거나 없으면 무조건 8로 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걸로 장난칠 때 있어요. 적십자 회비. 그래서 적십자 회비는 기부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에 쓰라고. 그래서 그때는 무슨 금 처리해야 돼요? 기부금. 이제 시험 내시는 분들도 영악해져 갖고 약간 패턴이 있으면 그 패턴을 간혹 가다 한 번씩 꼬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 만나면은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제일 좋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요, 그냥 내던 거 많이 내는 게 좋은 시험이에요. 그러면 합격률 올라가요. 근데 간혹 가다 한 번씩 이상한 문제들 많이 낼 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이 시험 문제 낼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합격률 확 떨어져요. 왜냐면 안 내던 유형을 많이 내버리면 사람들 멘탈 날라가요. 시험도 멘탈 싸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러면 가장 시험 잘 본 거고, 멘탈을 뒤흔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시험 걸리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우리가 실무에서도 많이 하는 겁니다.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 옮기는 경우 있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금으로 얼마 예금했대요? 100만원. 그 대신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 나갔죠. 그래서 우리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 옮기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금에서 보통 예금으로 100만원 나갔다. 그 다음에 25번 또 보시면은요, 영심이 패션의 외상 매출금 중 44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회수하면 돈 받은 거죠?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그래서 현금 얼마 받으셨어요? 440. 그 다음에 돈 왜 받았나 봤더니 외상대금을 받았죠?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누구 거 받은 거예요? 영심이. 이렇게 써주셔야 영심이한테 440 받았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언제 적는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신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속 풀 겁니다.